라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일주일에 한 번 효도 라디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예전에 미처 몰랐지만 조금 알 것 같은 우리 부모님 마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에 말 안 듣는 아들, 딸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 천태만상 윤수현 씨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꽃길 사치기 손님 온달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간결하게 한대요. 예, 요거 최대로 간결하게 뽑아봤는데 어떠세요? 자, 주말 프로그램 46개24 DJ 요들뽕의 창시자 박성호 씨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르르레 간결하게 했습니다. 그게 간결하고요. 예. 해소해. 아니 2주 만에 보는데 지난주 어디 가서 안 나온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복면가왕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MBC? 예, 그래서 우리 또 최일구 DJ님의 네. 고향이기도 하겠지.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판정단으로 있으면서요. 아, 노래 부르러 간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저도. 그 분명히 어떤 제가 간 이유가 사실은 있는데 이게 네. 뭐 방송상 또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 제가 꼭 필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지. 예. 네. 아니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판정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그 누군지 이제 뭐 맞춰보기도 하고 예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 노래도 부르긴 불렀어요. 부르긴 불렀는데 요들 한번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왠지. 이거 역시 예리하시네요. 제가 이 요들을 배우게 된 계기도 복면가왕에 나가서 원래 처음 출연하면서 개인기로 배웠는데 그때부터 쭉 이어진 겁니다, 사실은. 우와. 예. 그럼 그 개인기를 탄생시킨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좀 고향과 같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지금 저의 마이 홈타운 홈은 TBS. 뭘 판정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면 안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노래를 잘 하는지 어떻게 그렇지. 부르는지. 알겠어요. 예. 뭐 자, 그런 거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후배 고혜성 씨가 아주 잘하고 왔거든요. 다행이네요. 아주 되게 진짜. 존경하는 선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고혜성 씨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마운 마음을 담아갖고 그러면 네네. 성호 씨가 미녀한가락 한번 뽑아보시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정말 개그맨이죠. 저는 타고난 미녀 소리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간결하게. 아니 진짜 가수는 가만히 있는데. 네. 저기 한 청자께서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어짜시를 전화 연결했던 안찬우라고 합니다. 그동안 꿈에서라도 뵙고 싶었는데 방송 후에 아버지께서 웃으시는 꿈을 꿨어요. 허리케인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씨, 네. 지난주에 전화 연결하셨던 분이시네. 네, 맞습니다. 대만에 가족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모시고 갔다가 아버지가 그 치매에 걸리신 거 처음 알게 됐다는 그때 그분. 대화를 아주 통해서 알게 돼서 딱한 사연. 그때 전화했던 안찬우 씨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두 분 어짜실 함께 하시면서 뭐 부모님께 효도는 더 많이 하고 계시죠?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진짜 그때 저번 주에 고혜성 씨 말씀처럼 항상 불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가족 사진도 한번 더 찍자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네. 가족 사진 찍는 게 효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남겨야겠다. 뭘로 찍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가 따로 휴대폰으로 셀카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예, 그럼요. 좋은 카메라로다가 이제 세월 흐를 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좀 남겨두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어디 중국인가 어디 보니까 네. 1년에 한 번씩 딸하고 같은 장소에서 맞아요. 계속 찍어왔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봤어요. 나이 드는 모습도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고 이제 예. 스스로도 남기고 사탕 하면서 어디 갔어? 사탕 하나 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좀 눈물이 나요, 이거. 소녀네 정말. 예. 사탕 말고 그 저기 용돈 좀 주세요. 와, 오늘 사탕이 유산균이래, 아니라 유산균 유산균. 주셨어요. 좋다. 로얄로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 장 건강을. 자, 사실 효도라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신 뒤에야 못 해드린 게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짜실 주제를 이걸로 네. 잡아봤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가장 후회되는 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되는 거. 부모님께 못 해드려갖고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후회되는 거. 돌아가신 뒤에 깨달은 거에 대한 여러분의 진솔한 사연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곁에 계시다면요, 꼭 해드리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씨가 참여 방법 안내해 주시고요. 네, 스마트폰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부모님과 관련된 그 어떤 에피소드도 환영합니다. 네,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고요. 전화 연결된 한 분께는 소정의 출연료 5만 원을 드리니까 지금부터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저희 셋이서 꽁트로 한번 엮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야, 아들 뭐하냐? 때려 아싸 아이템 줍줍 줍줍. 야, 인마 아들 이리 나와서 아빠 좀 도와줘. 아빠 나 지금 바빠. 나 게임 중이라 못 나간다고. 아빠가 알아서 해요. 저놈의 자식 컴퓨터를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딸은 어딨냐 수연아? 왜 뭐? 아빠 이거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아빠가 알아서 뭐하게. 어차피 말해줘도 몰라. 그냥 은행 가서 해. 좀만 알려주면 아빠도 금방 해. 그러니까 이것 좀. 이거 진짜 짜증나게. 뭔 갑자기 인터넷 해킹을 하겠다고 난리야. 오빠한테 물어보던가. 이것들이 아빠한테 이거 하나 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아빠 나중에 알려주면 되잖아요. 나중에 언제? 아빠 죽고 나면 그때 알려줄 거야? 아빠가 죽긴 왜 죽어? 이렇게 목소리가 짱짱하신데. 아이고 됐어 이놈들아. 니들은 오늘부터 용돈 금지야. 아빠. 용돈 안 준다니까 이제서야 아들 딸이 반응을 보이네. 네. 근데 고소해라. 진짜 네. 공감 가는 내용이에요. 저도 많이 이랬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는데? 저도 엄마가 스마트폰 어려운 거 있거나 막 업데이트 뜨고 막 복잡한 거 막 핸드폰에서 막 뜨고 이러면은 네. 아빠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지우면 돼, 막 됐어 이랬던 거가 맞아요. 기억나요. 네. 미안해라. 아빠한테 미안해요. 알겠어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가장 후회되는 거 8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 이 꽁트로 만나본네요. 귀찮다는 핑계로 부모님 챙기지 못한 거. 이게 가장 많이 공감을 얻었다. 맞습니다. 뭐 성우 씨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옛날에 저 이제 외동아들이니까요. 저도 외동딸. 그죠? 예. 약수 한번 이렇게. 사실은 엄마가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뭐 얘가 어떻게 다니는지, 누구랑 사귀었는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 나는 그게 말하기 너무 귀찮은 거야. 맞아. 됐어. 몰라. 밥 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던 게 정말 거의 그 학창 시절 내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똑같네 나랑. 맞아요. 또 엄마 아버지 어르신들한테 짜증 내는 거 있잖아. 맞아요. 저도 잘 사실은 어떤 때는 또 그렇게 하고 후회하거든. 이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또 전화 와가지고 이제 전화가 엄마한테 오면은 그 친구들이랑이나 뭐 다른 사람이랑은 길게 통화하는데도 꼭 그렇게 좀 막 짜증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끊으라고 그러고. 자,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좀 하는 걸로 하고. 그나저나 두 분은 마통 뚫어봤어? 마통? 마통이 뭐예요? 네?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 깜짝이야. 저 진짜 몰랐어요. 저도 마통이라서 몰랐어요. 마가 담겨 있는 통인가? 그래서 나는 무슨 뭐 마가린 통인가. 그래서 뭐 밥을 비벼 먹어봤나 그런 줄 알았어요. 마가린 맛있지 옛날에 간장에다가 싹 비벼 먹으면. 조금 전에 실검 뉴스 할 때 마통 그 뭐 관련된 실검 소개해드렸었거든요. 그 배종찬 교수님 나오지 않나요? 배종찬 언제 교수 됐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이네. 소장님이시죠? 네, 소장님. 저도 항상 이 최일구의 그 허리케인 라디오 들으면 그분이 이제 나와서 웃음소리가 독특하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마나 육하나님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장어 드시고 싶다고 해서 조만간 장어 먹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쁜 생활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기다려주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장어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네. 자, 어짜실 오늘 주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가장 후회되는 거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스마트폰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사연을 계속 좀 보내주십시오. 자, 네. 또 이제 수현 씨가 저 차례대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10살 때까지 부산에서 살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크게 싸운 후 엄마와 둘만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아빠만 부산에 남아서 방학 때만 보고 그랬는데 13살 겨울방학 때 원래 일주일 계획으로 아빠 집으로 갔는데 놀 것도 없고 심심해서 4일 만에 올라왔어요.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준다, 게임기 사준다 하는 걸 뒤로 하고요. 근데 몇 달 뒤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그 일주일을 다 채우고 헤어지지 않은 게 너무 후회돼요. 네. 아이고. 워낙 일주일 그러니까 어떻게 10살 때 부모님이 이제 따로 살게 됐고 네.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 부산을 갔는데 일주일을 못 채우고 예. 네. 그러고 올라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게 평생 지금 마음에 이 짐으로 좀 남아 계시네. 맞습니다. 네. 또 아버지와 같이 오랫동안 제조업 운영하던 중 1년 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치매기로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그것은 나 편하자고 한 짓이고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어머님께는 아버지께 못한 효도로 100세 채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요양병원에 어르신들 모신 그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되게들 마음 아파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방법이 현실적으로 그거밖에 없다는 예. 거예요. 예. 사실 저도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좀 모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개그맨 외동아들이 혼자도 있다 보니까 서로 뭐 어머님도 여건이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해가지고 뭐 그런 적이 또 그렇죠. 있네. 아버님은 생존에 계시고요. 아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나는 5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시골에서 장작 패느라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봐서 지금은 유튜브에서 장작 패는 기계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살아생전에 장작 패는 기계를 사드렸으면 하고요. 장작을 많이 패셨는데 야, 장작을 그 패는 기계가 따로 또 있나 보죠. 그러니까 쪼개는 있나 이런 봐요. 게 예. 탁탁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작 패는 기계.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뭐 조금 전에 장어 얘기해 주시면 청취자도 계신데 뭐 맛있는 거 아버지가 좋아했던 거 엄마가 좋아했던 거 돌아가셨을 때 보면은 그 생각 나잖아요. 사람이라면 자식이라면 네, 당연히. 맞아요. 예. 아휴, 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3개월 되었어요. 90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 약간 치매기가 있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나중에 먹자고 했는데 그 길로 몸이 안 좋아지셔서 끝내 그 말씀을 들어드리지 못한 게 가슴에 걸리네요. 야, 아, 짜장면을 좀 먹자 그랬는데 엄마가 참 이게 참 바쁘다는 핑계로 좀 이런저런 핑계로 이렇게 너무 쉬운 일인데 네. 잘 안 되는 거. 이런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분의 이런 문자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엄마가 짜장면 먹자고 그랬어. 그러면 어때? 오늘 당장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자, 엄마가 삼겹살 먹고 싶어해. 당장 삼겹살 먹어야죠. 네. 예. 그렇죠? 아침에는 삼겹살, 점심에는 항정살, 저녁에는 목살. 다 고기로 삼시세끼 다 해야 한이 없죠. 예. 그래요. 하여튼 윤수현 씨 왜 그러세요, 갑자기? 너무 웃겨. 아니 원래 무슨 근데 맞아요. 한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예. 아, 단디 성호님, TBS 외동딸 수현 씨 반가. 24년 전 구정 지나고 돌아가신 어머니 구정날 면회 갔을 때 오히려 저에게 떡국은 먹었냐며 그해 설날이 마지막이었네요. 특히나 설날 되면 더욱 그리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면회를 구정이라는 게 설 옛날 표현이지 구정인데. 네, 그렇죠. 예. 거기가 어머니를 면회를 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그죠? 이거 요양병원에 병원에 계셔서 면회를 그런 간 것 거죠. 예,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뭐 요즘 다들 이렇게 병원 애들 많이 또 계시고 하니까 네. 그 설날이 이제 마지막 면회가 이제 마지막이라 설날만 되면 그립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단디 성우님이라고 청취자분이 보냈는데 뭐 단디해라, 잘해라 그런 뜻이에요. 예, 단디가 그런 뭐예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네. 보통 그 DJ 닉네임이 있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뭐 주디 뭐가 저 있듯이 단은 뭐죠, 그럼? 제가 이제 그 462 24 구구단이잖아요. 구구단의 단장이다 해서 단디.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하네. 그리 박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단디입니다. 단디. 단디. 다 그게 뭐 단디해라.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아, 예. 구구단 단장이다. 네. 아, 단디해라. 구구단 단장하는 저 DJ다. 그렇습니다. 저는 앵커 DJ. 그래서 앵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데 김경래 PD 저 아저씨가 자꾸 저렇게 쓰라 그래가지고. 앵두 하시면 안 될까요? 입술이 앵두 같은데. 성호야, 예? 너 정말 그럴 거냐? 왜 형? 예. 왜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그 앵두를 못 봐서 아쉽습니다. 네네. 보여주려면 마스크 벗을 수 있어. 네. 자, 오늘 자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게 이겁니다. 예, 여러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사연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명곡이죠. 아유. 윤수연입니다. 노래 제목이 손님 온다. 네. 손님이 몰려온다. 언제예요? 그때가? 와야죠. 이제 곧 옵니다. 이제 백신 두고 하고 하면 올 겁니다. 화이팅. 아니, 그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자 네. 많이들 지금 문자들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모시고 다닐 때였는데요.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평소에 무뚝뚝한 아버지였지만 화내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화도 내고 아버지한테 소리도 지르고 했었는데 얼마 후에 저런 아버지께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다던 췌장암인데 아버지는 아프시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이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치매기가 있다고 막 화를 냈고 그러다가 정작 당신이 또 네. 그 무섭다는 췌장암에 아유. 췌장암은 이 초기에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췌장암이 그렇게 무섭다는 건데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런데 참.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프다는 말씀 제대로 한마디도 없이 그냥 가셨다. 예. 그날 생각하고 가슴이 아프시다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됐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말하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사랑해요 아버지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 말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니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행을 무척 좋아하셨는데 아프신 몸 나으시면 제주도 가자고 하셨는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여행 한번 못한 것이 평생 마음이 아프네요. 건강하실 때 부모님이랑 여행 다니며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미자 네. 보내주셨어요. 네. 맞아요. 여행 한번 좀 못 가본 게 너무 후회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게 막 바쁘면은 또 엄마 아빠랑 같이 못 하는데 또 안 바쁜데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갈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우리는 이제 부모님한테 우리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 이런 게 잘 안 돼. 저도 딸인데도 안 돼요. 잘. 미국은 영화 그런 데 보면 뭐 뻑하면 I love you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나 몰라. 글쎄요. 우리가 뭐 그런 문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또 6.25 전통 문화가 좀 배겨서 그런지 저도 터놓고 이렇게 아빠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단디도 그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단디가 이제 개그맨이니까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그 아닙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이런 걸 캠페인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저희 어짜실에서 한번 최초로 네. 사랑의 캠페인. 제가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도 하면 쉽게 엄마 사랑해 이게 툭툭 잘 튀어나올까? 버튼을 누르듯이 뭐 옆구리를 쿡 누르면 I love you, 엄마 아빠 I love you 뭐 이런 거를. 여기 저기 심어야 그러면 되네. 수연 씨가 엄마 해. 네. 그다음에 저
성호 씨가 아들을 하는데 네. 용돈 좀 달라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발칵 내는 거야. 근데 예. 이제 성호 씨가 아들이 화를 꾹 참고 I love you 그러는 거야. 자, 시작. 아 엄마. 왜? 나 용돈 좀 줘요. 하나 10,000원 줘. 용돈은 어저께도 가지고 놓고 아이 됐어. 무슨 용돈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아, 지금 살게 있어서 그래요. 아야 안돼. 엄마. 일주일 뒤에 줄 거야. 아 엄마 I love you. 어? 엄마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한다고? 사랑해. 알았어. 그렇지. 아들, 여기. 10,000원 나간다. 아, 엄마 I love you.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디 근데. 앓고 있어요? 아니요. 예? 제가 지금 윤수현 씨한테 네. 예, 보니까 너무 알겠습니다. 아름다우셔가지고.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할게요. 지금 시각 3시 34분입니다. 두 시가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9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네, 오늘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셔서 주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자, 1303님 허리케인 라디오 켰습니다. 지금 저는 어머님 돌아가신 지 25년 됐습니다. 그때는 너무 가난한 삶으로 엄마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저희 집 다녀가시면서 전화로 화장대 서랍 열어봐라 하셔갖고 열어보면 엄마가 현금을 넣어놓고 가셨어요. 지금은 생활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어머님께 용돈 드릴 수가 있는데 드릴 수가 없어서 속상합니다. 예. 야, 오히려 어머님께서 그러니까요. 아이고. 자, 엄마가 용돈 놓고 갔다. 야. 하여튼 저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0279님께서 오늘 주제는 듣기만 해도 눈물 나네요.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소파 새로 사자 하는 걸 놓을 곳이 마땅치 않다고 안 된다고 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파는 안 쓰고 있어요. 참 보고 싶네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한테 미안해가지고 소파 놓을 공간도 있지만 이제는 소파를 안 들여놓고 계시다는 거네. 네. 자, 0093님 엄마가 신부전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와피린이란 최후의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출혈이 생기면 바로 위험하시거든요. 근데 순댓국 고기를 우걱우걱 드시곤 소화가 안 돼요. 장출혈이 와서 멈추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어휴. 그리고 가시기 2시간 전쯤에 집에 가면 수저하고 틀니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호지 지내고 뒷산 높은 곳에 수저와 틀니를 묻었습니다. 순댓국 드실 때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고 다그친 게 그렇게 후회됩니다. 라고. 그 순대를 우걱우걱 허겁지겁 드셨다는 네. 거네. 근데 이제 그게 원인이 돼서 장출혈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다그친 게. 우걱우걱 드시지 말아라 이렇게 예, 다그친 예. 게. 예. 아유 정말 순댓국만 보면 정말 그런 슬픈 생각이 좀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딱 머릿속에 딱 박혀서 얼마나 후회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청취자분들마다 막 다양한 지금 사연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한 분이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리케인 라디오 최일구고요. 네, 가수 윤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개그맨 박성호입니다. 너무 사랑해요. 네. 네, I love you. 예. 소개 좀 먼저 해주시고요. 네, 저는 그 여의도의 세종경영연구원으로 있는 이춘자 희자고요. 예. 네. 그 공직에서 41년 있다 은퇴한 후에 이제 재취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도 될까 싶었는데요. 네. 아유, 그렇고 말고요.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뼈국을 먹고 싶어 하셔갖고 그걸 그냥 등한시 하다가 어떡하다 한번 납게 포장으로 30개 이렇게 마장동 가서 사다가 제 어머니는 충청북도 옥천에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끓여다 드렸는데 어떡하다 해서 이제 끓여다 이제 납게 포장으로 30개를 해다 드렸는데 이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보니까 5봉밖에 못 드셨더라고요. 아유. 그게 너무 그게 마음에 걸리고 미리 좀 해다 줄 걸.
너무 가슴 아파. 오늘 우리 최 선생님 방송이 너무 울리시는 방송 같아갖고 마음껏 울고 싶네요. 네, 그러시구나. 그 조금 전에 청취자 문자도 비슷한 문자였는데 순댓국을 빨리 드시다가 장출혈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지금 네, 청취자분 맞습니다. 춘희님 같은 경우는 무슨 뼈국 곰탕 얘기하시는 거 마장동에 사서 했다는 게? 예, 그 소뼈 소족탕 그거 좀 끓여서 그게 먹고 싶다 그러시는데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다 드리고 보니까 잡수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셔갖고. 그러니까 엄마 옥천 충북 옥천에 계신 엄마한테 보내드린 거군요. 그러니까. 예, 제가 끓여서 갖다 이제 드렸는데 아 직접. 직접 갖다 드려서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다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못 드신 게 아니라 예? 어르신이 아끼려고 안 먹으신 것 같은데. 맞아.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끼시려고 안 드신 거야. 예. 자. 네. 너무 가슴을 후려파네요. 예. 아유, 그 남아있는 그 곰탕 이렇게 보시면서 아유 진짜 마음이 미어지셨겠어요. 정말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갖다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먹는데 저만 그걸 다 데워서 먹었어요. 제가 아이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팩으로 비닐 팩으로 해서 갖다 드렸나 보죠? 예, 비닐 일회용 팩으로 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좀 하나씩 뜯어서 데피면 딱 한 그릇씩 돼가지고 먹기 좋거든. 혼자 먹으시기가. 어머님은 갖다 드렸는데. 어머님은 그럼 옥천에 혼자 계셨던 건가요? 생활하시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개월 만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소에 이제 그런 동네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이렇게 금술이 좋으셨던 것 같다라고. 네. 근데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 그걸 보고 참 엄청 도움이 되게 살았던 사람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8개월 만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같은 해 그냥 다 네. 같이 가셨구나. 몇 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80세예요. 예. 두 분 다? 네, 두 분 다 동갑이셨어요. 그러셨구나. 3년 전에. 네네. 근데 이렇게 자주 못 찾아 뵈셨나 봐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예, 아무래도 직장이 있다 보니까 간다고 해도 뭐 일주일에 한 번 간다는 것도 솔직히 좀 빠듯하고. 아유, 그렇죠. 옥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 힘들죠. 한 달에 한 번 가도 네. 빨리 자주 가 찾아뵙는 거지.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 이제 거동을 못 하실 때 네. 그때는 제가 이제 2주 정도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어머니는 또 그 등하시대더라고요. 그게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예. 아니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꼭 내려가신 거 보면 엄청 부지런하시고 효심이 그럼요. 가득하신 분 같아요. 어머님 돌아가신 지 한 3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언제 가장 또 생각나세요? 지금 우리 최 선생님 방송 같은 거 들으면 저 한참 울었어요. 아유. 저 문자 써놓고 한참 울었어요.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어머니한테 못 해드린 거. 아무것도 아닌 지금 제 나이 봤을 때 뼈국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도 다른 거 다 진짜 어머니는 그 고등어를 튀기면 고등어 대가리만 잡수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들은 나중에 몸통은 어머니를 못 드시는 줄 알고 살았잖아요. 예. 그런 게 가장 가슴이 아프고 이제 저도 나이가 들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요. 만약에 살아계시면 뭐 제일 해드리고 싶어요? 뼈국이요. 아유, 그렇죠. 저기 소족뼈 사다가 진짜 1년 360을 끓여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못 드셔서가 아니라 아껴 드신 거잖아요. 지금 생각.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이춘희 씨는 그러면 공무원 은퇴해서 재취업 여의도에서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네. 60 넘으셨겠네요, 당연히. 저 63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그러면 네네. 한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저도 평생을 한번 못 해보고 아버지가 공직에서 무서웠었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뭐 이번 이제 명절에 가서 또
우리 최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가서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옥천에 그 산소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아. 산에 있습니다. 예.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던 노래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 나훈아 씨의 사랑의 눈물의 씨앗을 굉장히 좋아하셔갖고 노래를 잘하셨어요. 두 분 다요?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안 그러셨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 사랑의 눈물의 씨앗을 저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시골 가면 콩쿨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빠게스, 양은솥 이런 걸 타오셨어. 그런 기억이 나요. 와 아버님께서 아주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춘희 씨하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시니까 두 분은 뭔 내용인지 알아요? 빠케스 뭐 이런 양은 냄비? 뭐 이렇게 동네 축제 같은 느낌 아니었을까요? 마을에 관해서 뭐 이렇게. 저기 청취자들께서 함께 듣고 계시던 청취자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190 또 울컥울컥하죠. 또 이런 눈물 나오죠. 뭐 이춘희 씨 사연 듣고 눈물 안 흘리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른 분 이 방송 들으면서 다들 눈물 바람들을 합니다. 예. 네네. 자 눈물의 씨앗 이따 좀 이따 틀을 거죠? 김경래 PD. 예? 튼데요. 눈물의 씨앗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한 눈물의 씨앗 한 소절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춘희 씨 전화 감사하고요. 이번 아이고. 설에 엄마 아버지 가서 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가면 산소에 가서 뭐라고 인사한다고 그랬죠?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울어 춘희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춘희 씨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춘희 씨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아버지가 콩쿨 대회 나가서 양은 냄비 타왔던 노래 나훈아가 부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은 눈물의 씨앗. 잘 들었고요. 오세철 청취자께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 슬퍼서. 예, 또 다른 분도 저도 울고 있습니다. 7735님은 네. 여름에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콩국수를 땀 뻘뻘 흘리시면서 해주셨는데 그날따라 제 기분이 별로인 날이라 이게 뭐냐고 누가 이거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까지도 가슴 아파요. 민망하고 서운하셨을 우리 엄마. 그의 여름이 마지막이었는데 왜 아픈 기억 남기고 빨리 가셨는지 죄송하고 후회되고 엄마 사랑해요. 그날 너무 죄송했어요. 예. 어머 너무 슬퍼요. 네, 수현 씨가 아까 이춘희 씨 할 때부터 계속 눈물 흘리도 그거 있는데 7735님 사연 읽으면서도 울면서 지금 소개를 해드렸네요. 아유, 이제 여름에 콩국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네. 그렇죠. 그 서리태 이렇게 불려가지고 서리태인가? 그 왜 콩물국수 하는 콩 네. 따로 있잖아요. 그걸 또 밀어야 되잖아요. 그래 저 뭐죠 이거 맷돌로 갈고. 맷돌 옛날에는 믹서가 네. 없으니까. 네. 아유, 그 얼마나 힘든 건데 그 후회된다는 거네. 엄마 이거 왜 했냐고. 네. 또한 청취자분께서 네. 참 나쁜 방송일세 환갑의 나이에도 부모 때문에 울어야 하나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울고 계시다는 거죠. 예. 네. 또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목이 메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그리워요. 이제는 다정한 목소리도 따스한 온기도 느낄 수 없고 아빠 얼굴도 손도 잡을 수 없어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해주셨고요. 아버지 얘기하시니까 저도 벌써 14년 전 됐네요. 저희 경기도 안성 시립병원 그 중환자실에서 그 마지막 장면 새벽 4시였는데. 예. 야. 네, 또 운전하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해주셨어요. 다들 지금 운전하시다가 부모님 생각에 다들 울컥울컥 하시군요. 네, 아유 참. 아니 엄마 얘기만 하면 다들 이렇게 우셔. 단디 박성호 씨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아무래도 뭐 저도 사실은 어제 네. 작가가 이제 이런 주제를 나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줬는데 제가 이제 너무 슬퍼요라고 그냥 답을 드렸거든요. 일단 주제만 들었는데도 너무 일단 네, 슬프고 알겠어요. 엄마란 단어가 참 나이가 또 드니까
참 슬프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자, 이제 엄마 아빠랑 저랑 같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그냥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언젠간 부모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좀 너무 좀 축 처졌는데. 그러니까 자, 어떡해. 우리 이거. 요들송을 하든지 요즘 배우고 있는 경기민요를 하든지 분위기 반전 좀 시켜봐. 시작.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벌써 일구는 눈물자 무엇하나 벌써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허리케인 들으며 살아가세 좋습니다. 미라노 네, 서울시내 교통사 알아볼게요. 네. 자, 한청자께서 주차하다가 한 차 들이받을 뻔했어요. 부모님 생각하다가. 네. 아유. 또 7570님은 성호 씨 어머니 남친은 구하셨어요? 매주 경과 보고 부탁드려요. 괜히 궁금하네. 호호호. 지금 사실은 좋은 소식 있나요? 아니요 그 개구리나 뱀이 그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어머님의 그 연애 세포도 지금 겨울잠에 드신 것 같아요. 지금 추우셔가지고 아직 그러니까 못 구하셨던 얘기구나. 예,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고 좀 날이 좀 풀리게 되면 개구리가 이제 뛰듯이 네. 어머님의 그 연애 세포가 이제 더 뛸 것 같아요. 그때 아직은 닥달을 안 하세요. 그래요? 아직은 구한 상태도 아니고 좀 봄 되면 한번 다시 그러면 한번. 저 경칩되고 내일이 입춘이잖아. 내일. 벌써요? 입춘이고 경칩되면은 네. 어머님의 그게 좀 깨 나으시겠네. 그렇죠. 예, 그런 연애 세포가 깨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전화 오시면 계속 저의 걱정만 하세요. 알겠어요. 자,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셔서 이제 맞춰야 되겠습니다. 개그맨 박성호 씨, 윤수연 씨 오늘 두 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노래 뭐죠? 박성호의 헤이리 처녀 한번 신나게 한번 듣고 예. 다시 이제 기운 차리셔야죠. 라이브로 할 거예요? 뭐 중간에 뭐 한번 올려주시면요 좋습니다. 라이브도 하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의 헤이리 처녀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이만.